时代在前行，你不能不接受时代发展的方向。我觉得哪吒这样的电影真的有可能在海外会，有可能都很多地方都不让上。为什么呢？你像当年《流浪地球2》那个电影，在欧洲的很多国家都是上映不了的。你中国人这么团结，没法接受你中国人的世界观，还不是中国人拯救世界，是中国人要搞全世界大团结。中国人要成为了全世界的带领，外国人眼里非常恐怖，他们非常害怕，他们不能够接受。现在想推行全球化的是中国，我们才是全球化的得益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나타, 마왕소년이 용왕을 정복하다라는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2025년 1월 29일 중국 본토에서 개봉되었습니다. 나타는 중국 민간 신앙에서는 인지도 높은 신장으로 고전소설 봉신연희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손오공 버금가는 영웅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개봉 7일 만에 중국 주선율 영화 중 하나인 장진호 전투와 어벤져스4 엔드게임을 제치고 중국 영화 역대 흥행 수익 8위에 진입했습니다. 개봉 7일 만에 8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 중국 박스오피스 총수익은 42억 위안, 한화 약 8,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춘절 기간에 중국 박스오피스 총수익이 1조 5,963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나타의 성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中国电影有没有希望成为全球票房冠军？而全球最大的单一市场是北美。哪吒2按照目前的势头，努力真的是非常有可能打破这个已经保持了10年的全球纪录。不过一听说要破全球纪录，也有小伙伴开始激动了。哪吒2马上就会在全球上映，也会有海外票房。但事实上，这么多年来，中国电影在海外的票房一直都不理想。根据猫眼统计数据，这些电影最新的也已经是2009年的《赤壁下》了。而海外市场票房超过1亿美元的，一个是《卧虎藏龙》的2.13亿，一个是《英雄》的1.49亿。大部分电影的海外票房主要来源都是华人华侨。至于原因嘛，我不说，大家应该也都猜得到。语言翻译是一方面，电影技术是一方面。电影本身就是一种承担着文化输出的艺术，因此只有当自身的文化真正强大了，能够引导世界主流文化审美的时候，中国电影技术和工业化水平虽然还无法超越好莱坞，但至少头部制作水平已经能够达到好莱坞的水准，算是世界一流了。现在我们最缺的是讲好故事的能力，是讲好中国文化故事的能力。 하지만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바이두 뉴스는 나타가 성공했음에도 얄팍하고 혼란스럽고 과대평가되었다며 중국 영화 성공 공식으로 불리는 고전소설을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중국 영화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 원툴이라는 점과 컨텐츠 주제의 한계입니다. 중국에서 영화 흥행 수익의 99.9%는 중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매 해마다 가장 흥행한 영화를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했다는 타이틀로 자화자찬 기사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작한 영화는 기껏해야 1대1로 사업에 동참한 국가에 개봉되고 해외에서 개봉한 영화는 중국 내에서 더우인이나 빌리빌리 같은 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시청하니 말입니다. 이러니 현재 중국 최고 인기 영화배우로 칭송받는 우징의 경우에도 애국주의를 표방한 전랑투나 장진호 전투 같은 주선율 영화로만 빛을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韩国拍电影拍那么好都亏损，中国电影人是最幸福的。为什么是最幸福的？就是因为我们的市场真的好大。这一点的外国电影人得羡慕死，我们的市场太大了。所以我们的片子拍的那么烂，在我的范围里你一样能出精品，对不对？ 只是难度比较大，但并不是绝对不能。好了，去韩国拍精品片，韩国的拍的那么好的片，票房都更拉，是吧？它一共6000万人啊，我们多少个省的人口都比它多呀。在中国能舒舒服服的拍烂片挣钱，为什么还要去竞争？ 이러니 옆나라 한국의 성공에 발작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인구수가 적은 대한민국 특성상 작은 내수보다 외부로 눈을 돌렸고 이러한 모습은 최근 넷플릭스에서 승승장구하며 넓은 세계 시장에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춘절 기간에 나타와 같이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정 1900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00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인 탐정과 인디언이 힘을 합쳐서 사건을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탐정 1900은 중국 내에서는 이미 십수년 동안 드라마, 웹드라마 등 수많은 파생작들이 나왔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IP지만 크게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주연발이 출연하며 홍보에 힘을 줬지만 여지없이 실패하였습니다.
공산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는 주윤발이지만 따거라고 부르며 따르는 중국인들에게도 외면받은 영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탐정 1900은 과거 미국에서 살아간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애국주의를 표방하였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唐探1900年是部很糟糕的电影，再高的票房也改变不了这个事实。为什么这么讲？我讲2个点。第一，作为悬疑推理故事，影片基本不合格。探案推理讲究的是草蛇灰线，要把事断未断的线索通过伏笔和铺垫，在剧情的展开过程中抽丝剥茧地呈现出来，而不是像电影里面一样，前面都是打打闹闹，忽然想到探案了就狂开金手指，3分钟快速解说，简单粗暴的给答案。这样的话，观众跟着你去探案的乐趣在哪里？第二，有人说它不是悬疑推理片，它是历史片，我们看的是它的教育意义。光听这个名字就知道这段历史有多严肃、多悲怆。一部劳工血泪史，你放在一个充满低级搞笑桥段的戏谑电影里面去说，违不违和？坟头怎么好蹦迪呢？如果观众真的能够正视这段血泪史的话，又怎么能够笑得起来呢？ 이것이 바로 중국 영화가 세계화가 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 소우뉴스는 현재 중국 영화는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의상을 입거나 아이돌의 어설픈 연기력만 존재한다라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에서 액션 영화는 과할 정도의 CG와 티켓 파워만을 위한 아이돌만이 존재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작품을 만들고 중국 문화가 매우 고차원적이어서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영화가 세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像这一次我们本来呢也是寄望于能够找到一些国际，但外包出去了之后试了之后才发现效果也不理想，最后还是收回来自己国内的团队来用心的去打磨来兜底。中国的文化可能让西方团队做，他可能也理解不了，是有文化差异。就像我们和一个中国的团队来解释，在这个镜头中会出现一个金箍棒，然后大家都知道金箍棒是什么。 但如果你去跟一个国外的团队解释，这个镜头中会有一个金箍棒的一个特效，你就得给他从头解释金箍棒是什么。这些不是我外包的东西，所以现在呢，我第一步我做出了自己喜欢的东西，然后国内的观众也喜欢，然后渐渐的我把这东西做得越来越好，它里面会诞生出一些新的玩意儿，新的一些内涵，新的一些灵魂，让全世界都能够来欣赏它。 一直都在想，中国什么时候能拍出《指环王》这样的电影，跟那个老外的片子放在一起，中国片的票房实际上是不差的。很多人说这个原因那个原因，可能现在引进的什么国外的片子少了，但是你看那个《碟中谍7》，你看老外的片子《碟中谍7》，它的评分是不低的，在豆瓣上也有7点几分的。就现在在好莱坞里面，这个片子算是口碑好的，但是它在中国还是没票房。这个背后是什么？这是老百姓自发的选择，有人逼他们，没有人逼他们。中国人有我们自己的东西。你看看《封神》，它的技术，它的整个的制作团队，它其实就是全球化的。 那这就代表我们在向好莱坞学习，但是有可能我们未来是超越的。就很简单，中国人就是学习能力很强啊，我吸收过来之后，我就可以超越它呀。不要担心中国的未来，就不要担心创新这些，只是时候未到。中国从来不缺故事啊，你看看好莱坞那个迪士尼不还拍花木兰吗？还有功夫熊猫，都是我们的东西啊。西游记都是几千年的历史，只不过我们以前没有好莱坞的那些技术、那些制作手法，而且再讲的大一点，我们将来可以做文化输出啊。 자신들의 문화가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글로벌화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상 중국인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수 시장에 만족하고 정신 승리를 하였지만 바로 옆 나라이자 인구가 적다고 무시하던 대한민국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을 통해 수많은 작품들을 해외로 진출시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동안 고기론, 수법론, 인구 숫자, 국토 크기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조롱하고 선동했던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미 중국을 앞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큰 우물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중국 영화 시장에 대한 중국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인만이 중국의 심오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작한 작품들은 모두 해외로 진출했다. 기생충, 택시운전사, 부산행 등이 모두 해외로 진출한 것으로 기억해요. 한국 영화는 규칙을 어기면서 팬을 끌어들인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중국 영화는 정말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든 한국 영화와 TV 시리즈에는 배울 만한 훌륭한 측면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중국 제작자들은 할리우드의 아바타, 마블, 일본 애니메이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도 선보였습니다. 우리 영화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국인이 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한국 영화는 내수 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은 모두 아시아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류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중국인들은 더 많은 트래픽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겨운 수준의 작품을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수십 년간 영화 산업에서 쌓아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이번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세계 10대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 작품은 수없이 많고 특히 넷플릭스 작품은 모두 고품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춘절 기간이 아니었다면 이런 흥행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중국 영화 시장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선율 영화의 최고봉이라 불리었던 배우이자 감독인 우징이 애국 영화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무리 중국 내부에서 수십 조의 흥행 수익을 거둔다고 해도 결국엔 그들만의 잔치이고 정작 중국 밖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문화시장을 모두 박살내고 다니니 단어 그대로 현타가 오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14억이라는 인구의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현재의 기조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저희 속보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중국 영화계가 진정으로 변화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한국인들도 좋아하는 주윤발이라는 대배우를 두고도 영화를 망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